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6월 2일 오전 11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만큼이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의회에서 드디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점인데 12년 만입니다. 2010년 이후부터 줄곧 서울시 의회는 70% 이상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야말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죠. 전체 112석 중에 국민의힘은 76석을 가져가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전체 101개 선거구 중에 70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은 54%를 얻었습니다. 민주당이 41%, 정의당이 4%를 얻었는데 그래서 비례대표 11석 중에 6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총 112개 의석 중에서 76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해서 과반을 확보한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서울시 의회가 오세훈 시장의 발목을 얼마나 많이 잡아왔습니까? 정말 이 서울시 내에 조직 개편조차 마음대로 못할 정도로 서울시 의회가 곳곳에서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예산 심사 의결, 조례 제정, 개정, 온갖 권한을 시의회가 가지고 있다 보니 지난 1년간 오세훈 시장 정말 고군분투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많았는데 이제는 좀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두 가지 정도인데 TBS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귀추가 주목되죠. 그동안 김어준 씨의 편향 방송, 왜 김어준의 뉴스공장 없애지 못하냐 이런 비판이 많았었는데 없애고 싶어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시의회의 조례 제정 개정 여러 가지 그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그동안 오세훈 시장은 이 TBS가 그동안 교통방송으로서의 어떤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이제 누가 운전을 하는데 교통방송 안내를 듣고 운전하느냐. 카카오 맵이라든가 티맵 같은 이런 내비게이션에 의지하지. 그래서 교통방송으로서 그 존재 가치가 더 이상 이제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TBS를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이런 포부를 밝혀왔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시의회 반대해 왔죠. 그러나 이건 조례 그 개정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그 서울시 조례에서 그 TBS의 어떤 사업을 현재는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TBS의 그 사업 성격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바꾸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TBS의 여러 가지 사업 개편이라든가 업무 조정 이런 게 가능하죠. 그래서 TBS에도 많은 이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드디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 채널, 이 프로그램을 없앨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시민단체에 대한 이 무분별한 지원금이 늘 논란이 되어 왔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는데 지난해 오세훈 시장은 기자회견까지 자처해서 지난 10년간 박원순 하에서 이 시민단체에게 주어졌던 이 보조금이 거의 1조 원에 육박한다라고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정말 서울시 이 세금에 기생하는 단체로 전락해버렸다. 마치 서울시 곳간을 ATM기처럼 사용해 왔다라고 아주 조목조목 밝힌 바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그 서울시 산하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예산을 1조 원을 다룹니다. 이 민주주의위원회를 통해서 각종 하부 여러 시민단체의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도시 재생 사업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원금이 나가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제가 그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업에 이런 수천억이 들어갈 수 있는가? 정말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제가 그 1년 사업 계획서 보면서 느낀 바가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 한번 또 소개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눈먼 돈처럼 시민단체가
정말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해 갔죠. 이뿐 아니라 뭐 서울시에서 시민단체에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으면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 되죠. 그런데 그 중간에 중간 조직을 또 만듭니다. 하나를 만들고 그 밑에 또 만들고. 그러니까 서울시와 시민단체 사이에 중간 조직이 하나, 둘, 세 개, 여러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다단계 피라미드처럼. 아니, 이런 조직들이 많이 생겨날수록 거기에 사람이 당연히 더 채용이 될 것이고, 인건비로 정말 수억 원이 1년에 그냥 줄줄 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혈세 낭비가 말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무분별한 이런 보조금, 각종 뭐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되었던 이런 돈들 앞으로 많이 삭감되지 않을까. 뭐 지금까지도 여러 삭감 노력들이 있었지만 서울시 의회가 반대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서울시 의회에서 드디어 정권 교체가 일어났고, 자, 이뿐 아니라 서울시 구청장의 지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서초구 한 곳만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즉 1대 24였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17대 8로 바뀌었습니다. 즉 국민의힘이 겨우 한 곳만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17곳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8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 이렇습니다. 먼저 종로구, 그 다음 중구, 용산, 광진, 동대문, 도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자,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김태우 전 청와대 감찰관이 구청장에 당선이 됐네요. 자, 이외에도 구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민주당이 승리한 곳은 이렇습니다. 성동구, 중랑, 성북, 강북, 노원, 은평, 금천, 관악 총 8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개표 초반에는 민주당이 11곳 이상에서 우위를 보여서 좀 구청장은 민주당이 많이 가져가나 싶었는데 막판에 뒤집힌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서울시 구청장 이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자, 그래서 구청장도 그 지형이 바뀌어 버렸고 무엇보다도 서울시 의회가 확실한 정권 교체가 그것도 12년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는 좀 마음껏 자신의 정책을 펴나가지 않을까. 서울시 의회와의 협조와 지원 속에서 이제 서울시정도 좀 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